자, 13호분에서는 파형동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쪽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일본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이제 요시노가리 가면 저 파형동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호분에는 뭐가 나오냐? 순장이 나타나요, 순장. 사람들 같이 묻은 거. 91호분은 심지어 5명이나 나타나요. 순장된 인원이 5명.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목각에서는 이제 특히 3세기에서 5세기 이때는 거의 전성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강가약 최고 정성기가 이제 4세기 요 무렵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굉장한 유물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 보십시오. 굉장하죠. 거의 뭐 이런 거 쫙 깔려서 나오잖아요. 이걸 사러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 철 소재를 사려고 여기를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로 왔어요? 변진 시대에는 늑도로 왔어요. 근데 그 늑도가 초기에는 그랬지만은 그것을 누가 뺏었느냐? 바로 금강가예요. 이 김해 지역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유물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 거울이죠. 예. 그다음에 이런 제갈 같은 거, 요 복발형, 요 볼록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솥단지, 동복이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냐? 북방계 유물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일본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파형동기거든요. 이게 뭐냐? 태양문이에요. 바람개비처럼. 예, 이런 것들. 이것도 일본 쪽에서 많이 나오죠. 예. 이런 것들이 아주 특이한, 그리고 대량으로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금강가야가 번성했는가를 갖다가 한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포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양동리예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양동리, 예안리 이런 데가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대성동이 이제 김해의 이제 센터죠, 센터.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복천동입니다.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여기서도 같은 김해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과연 이 김해 지역에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틀림없이 북방에서 온 거는 틀림이 없다. 왜 그러냐? 여기서 대성동 29호분이나 47호분은 동복이 나와요. 동복. 근데 이 동복이 솥단지죠. 아까 보시면은 요겁니다. 요거. 네, 요거 나오는데, 요것이 주로 어디를 얘기하냐면 흉노를 얘기해요. 오르도스 이쪽을 얘기하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틀리고 부여의 유적인 길림성 유수 노하심이라는 고분이 있어요. 이게 부여의 아주 전형적인 고분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다가 이한리 150호분에서 나온 아까 몽골형 복발 투구, 그러니까 뭐냐면 요겁니다. 요 투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는 똑같이 유수노하심, 아까 부여라 그랬죠? 예. 부여 거랑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부여족이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자꾸 흉노 그러는데 도리어 부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표비입니다. 말, 제갈. 요거 이제 대성동이나 복천동에서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똑같이 어디냐면 유수노하심이에요. 네. 중충, 팔. 이런 모든 북방계 유물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 부여를 가리키고 있냐. 그러면 부여족이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부여족이. 네. 그리고 이제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자꾸 놓치고 뭐 흉노가 어쩌고 이렇게 자꾸 갖다가 붙이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요게
부여 거거든요. 유수노아시. 여기 대성동 고분군에서 나온 거예요. 예. 오르도스 거는 이거랑 전혀 틀려요. 그거는 이제 이미 제가 흉노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환도, 철모, 창이죠. 철창. 환도, 대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이건 뭐냐면 기마용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환도대도는 예전에는 그 보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검을 썼어요. 검이라는 거는 한 30cm 돼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로마검이거든요. 로마검이 딱 30cm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검이라는 거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찔러서 빼야 됩니다. 찌르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총검술할 때 찔러 그 다음에 발로 차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그 비파형동검을 보면 피홈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찔렀는데 피가 굳으면 안 빠집니다. 잘. 그래서 총검술할 때 발로 차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피를 여기 홈이 있으면 글로 이렇게 피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빠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을 타게 되면 찌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을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도가 나타나요. 도는 뭐냐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휘어 있어요. 아라비아 검 같은 건 이렇게 휘어 있어요. 왜냐면 위에서부터 내리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과 도는 뭐가 틀리냐? 검은 날이 양쪽에 있습니다. 도는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마라 그러잖아요. 도마. 우리 그 주방에서 쓰는 게 도마예요. 그 왜 도마라 그러냐? 한쪽만 날이 있기 때문에. 예, 한쪽만 쓰기 때문에. 기마용품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마상에서 내리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검이나 몽골 검은요, 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있고 말이 달리니까 자꾸만 있어도 그냥 쭉 거집니다. 그러니까 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휘두르다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에 이렇게 걸어서 여기 이렇게 그 끈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감습니다. 그럼 놓치더라도 여기 달려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환두대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방 유목민족들은 유물을 묻을 때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구부려 갖고, 왜냐면 이 사람이 썼던 칼을 갖다 집어넣는 건데 구부려 갖고 이렇게 집어넣는 습속이 있어요. 근데 대성동 45분도 보면은 쇠칼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묻었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습속이 똑같이 있다라는 걸 갖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도질토기가 전파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센터가 김해예요. 김해. 특이하죠? 여기서 시작해서 울산으로 해서 경주로 간 거예요. 우리가 반대일 것 같죠? 이 정도로 이 김해 지역이 얼마나 번성했던 지역인가.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신경철 교수는 이 당시에 이러한 변화들을 어디다 갔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부여인데 부여사를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제 망명부여입니다. 망명부여. 그러니까 부여라는 나라는 이미 망했고 동부여는 그 후에 쫓겨댕기던 부여, 고구려에게 끌려갔다가 독립해서 떠돌아댕기던 부여. 그 중에 하나가 의로왕이에요. 누구한테? 285년에 모영외에게 격파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의라가 잔류 세력을 이끌고 서옥조로, 여기서 옥조로 돼 있는데 서옥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옥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동옥조, 북옥조, 서옥조, 남옥조 다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서옥조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서옥조로 간 거예요. 예, 그거는 이미 제가 둘 다 찍었습니다. 이 모영외와 의로왕에 대한 것도 이미 다 말씀드렸고 서옥조에 대한 얘기도 다 말씀드렸어요. 이 유민들이 일로 내려왔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저는
여기 이 일본 학자분은 뭐라 그러냐면 신경철 교수 두 분은 그들이 부여계통이 내려왔다. 왜냐면 부여 유물이 막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동부여가 멸망한 게 아니라 AD 22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훈춘 지역으로 빠져나간 게 갈사국이거든요. 뭐 이런 세력들이 하여튼 부여족하고 관련이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라든가 여기도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따지고 올라가면 다 부여예요. 그래서 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여사를 거의 얘기 안 해요. 자, 보세요. 고조선은 신화로 날려버렸어요. 아예 언급조차 안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에게 목줄입니다. 목줄. 이 모가지, 목에 이게 딱 해당되는 세력이 누구냐면 부여거든요. 근데 부여가 하나냐? 아니에요. 북부여, 동부여, 졸범부여, 망명부여 되게 많습니다. 갈사국, 뭐 두막루까지 거의 5개인가 그래요. 이런 것들을 갖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부여 뭉뚱그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다 부여사까지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대사는 거의 초토화된 거예요. 그런 데다가 원상국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놨고 저 삼국시대 초기사를 갖다 완전 발살해버리고 전라도 지역은 마한을 끌어올려갖고 5세기까지 버텼다. 어떤 학자는 뭐 7세기까지 버텼다. 그래갖고 뭐 전라도 천년사를 써갖고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야사는 완전히 임나 일본부를 그대로 갖다 세팅해갖고 프레임에다 딱 집어넣어서 뭐 남원가야 장수가야 막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고대사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된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는 아직도 일제시대에 깔아놓은 남만주 철도의 그 프레임을 그대로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좀 있으면 동해안으로 폭삭 아마 기차가 전복될 겁니다.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달리고 있는 그런 열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관동리 유적을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김해 지역은 대단히 중요한 항구입니다. 양항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선착장 유적이 나와야 돼요. 그럼 나왔느냐? 나왔어요. 어디냐? 김해시 장유면이에요. 여기 유라 관동리 마을 유적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뒤에가 그 유라천이 흘러요. 그리고 앞에가 뭐냐면 옛날 김해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내륙이에요. 김해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냐? 잔교시설. 우리가 배를 타려면 이게 배가 바닥이 닿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곳까지 이렇게 얕은 곳까지 못 오죠. 그래서 거기를 타려고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야 돼. 잔교시설을. 다리처럼. 그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도로 유적이 나왔어요. 왜? 거의 그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형 건물지 6동이 나왔고, 이게 제사와 관련된. 그 다음에 창고가 3동이 나왔어요. 운물도 나오고. 운물 속에서 뭐냐? 삼국시대 도질토기편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항구와 선착장 유적이 나왔다. 이게 이제 어디냐?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울숙도잖아요. 옛날에 이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노란 칠을 했어요. 이 노란 칠을, 여기도 노란 칠이죠. 여기 다. 이 전체가 이 노란 칠을 한 요것이 다 바다였어요. 그럼 지금 발굴된 선착장 유적은 어디냐?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럼 바로 보세요.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예요. 이것도 다 바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김해평야 얘기하는데 김해평양은 삼국시대엔 없었다. 김해평야 같은 소리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건 김해만입니다. 김해만. 그러니까 바다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던 최고의 항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은 유적이 하나도 안 나오죠. 왜?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바닷속에서 무슨 유적이 나오겠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쪽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이거 왜 김해평야에 안 나오지?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예. 그건 뭐냐면 고대 그 지형을 못 나와서 그래요.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 창고 건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잔도. 여기 보시면은 이 배로 타러 가는 이 잔도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저 목책을 박아서 이렇게 위에다가 상판을 놓고 여기 이제 걸어가서 여기 배가 닿으면은 여기 배죠. 여기 닿으면은 여기서 내려야죠. 왜 그러냐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은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배가 못 들어오죠.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부두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안리 고분군을 또 보겠습니다.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유적인데, 여기는 이제 목곽 있고, 수열식 석곽, 돌로 만든, 그 다음에 항아리로 만든 옹관, 그 다음에 횡구식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무덤을 이렇게 묶고, 여기다 이렇게 쭉 닫고, 뚜껑을 닫고 흙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요건 뭐냐면, 옆구리로 이렇게 뚫어서 거기다 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옆구리로 왜 뚫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나 아니면 이제 남자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열어서 거기다 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합장하는 거죠. 합장. 그러기 위해서는 구멍을 옆으로 뚫어야 돼요. 그냥 덮어버리면은 다시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횡구식 석실묘가 나타나는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광개토 대왕이 금강가야를 치고 난 이후 나타나는, 즉 그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세기 때에는 와질토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와질토기, 연질토기, 도질토기, 여기 도질토기가 나타나요. 단단한 토기가 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투구가 나타나고 제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유적은 예안리 유적은 꽤 오래 씁니다. 4세기부터 7세기 후반까지 이렇게 이제 쭉 사용된 공동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예안리 그 발굴된 발굴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토기들이 이렇게 있는. 이 예안리 토기하고 대성동 고분하고 예안리 고분군의 특징은 여기서 나온 그 DNA 채취한 거를 갖다 비교했는데,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족, 지금의 이제 뭐냐면 그 제일 남부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피를 갖다 채취해서 DNA를 비교했는데 일치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허황우가 인도에서 왔다는 전설은 그냥 전설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인이니 뭐 어쩌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 예안리 고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요거죠. 이 대성동 고분군이 최극성기의 고분, 그러니까 초기 고분부터 시작해서 그 금강가야가 가장 꽃 피었을 때 유적을 갖다 한눈에 딱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대성동 고분군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코앞에 있죠. 저기 김수로 왕릉의 바로 앞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 액구지라고 불렀던 지역, 딱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를 여기 보십시오. 여기 청동기 시대 유적, 그 다음에 여기 삼국시대 유적, 요런 것들은 다 삼국시대 목광묘, 요건 목관묘고, 요게 먼저죠. 그 다음에 요걸로 변천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금강가야가 얼마나 대단했던 나라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임나 일본부를 갖다 엎어갖고 뭐 이제 비빔밥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죠. 일반인들이 이거 뭐지? 거기다가 뭐 이제 원상국이 뭐 어쩌고 이러다 보면 이거 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를 섞어찌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양념을 넣는데 이 양념이 보통 양념이 아닙니다. 왜? 임나 일본부의 양념. 그 다음에 이 삼국사기 초기를 부정하는 원상국이라는 이상한 용어의 양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우리 고대사에 튀어들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게 이 뭐랄까요. 지방자치제에 이제 돈 받았으니까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수가야, 남원가야, 뭐 김은 뭐 이상한 용어들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합천은 또 거기 다라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나 일본부에 나오는 다라라는 걸 갖다가 거기다 돌림자가 같다고. 그래서 다라국으로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은 데가 지금 최고로 성공한 데가 어디냐? 합천입니다. 근데 엉터리, 거짓말이죠. 그건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다가 뭐 남원은 뭐 김운이니 뭐 대구는 뭐 탁순이니 막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의 가야사는 진흙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허우적대는 일본인이 깔아놓은 늪에서 허우적대는 게 우리나라 고대사의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